오늘 이제 여러가지 방정식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부정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정이란 단어를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봐왔잖아. 뭐지?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뜻이야.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을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사실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하는 걸 구하는 문제는 연립방정식인 건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걸 보냐면, 어렸을 때 여러분들 배웠을 거예요. 봐. x 플러스 y가 3이에요. x 플러스 y가 3. 미지수가 몇 개지? 2개야. 식은 몇 개지? 하나야. 그러면 사실은 두 수를 더할 때 3 나오는 숫자는 무수히 많아. 왜요? 라고 얘기하면 이게 1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얘기했을 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이라고 얘기하면 이 실선 위에는 엄청나게 셀 수 없이 많은 점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려고 xy는 자연수, xy는 자연수라고 얘기하게 되면 나올 수 있는 게 뻔해집니다. 뭐밖에 없지? x가 1일 때는 y는 얼마? 2고 x가 2일 때는 y는 1이지. 그지? 요렇게 두 쌍만 나오게끔 뭘 주느냐면 괄호 안에다가 제한 조건을 줘서 여러분들이 해를 찾게 하는 거야. 해를 찾게 하는 방정식을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다. 즉 부정방정식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미지수의 숫자보다 식의 숫자가 작을 때 제한 조건이 주어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구할까? 라고 하는 거야.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립방정식처럼 여러분 유형적으로 되어 있어요. 유형적으로. 뭐냐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정수 조건이 주어진 경우.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으면 절대로 문제 못 풉니다. 정수 조건이 주어진 경우 어떻게 푸느냐 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방법이 이렇게 풉니다. 정수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1차식 요거 1차식 그러니까 인수분해의 형태를 띄게 하라는 거야. 곱하기 1차식이라고 하는 형태로 띄어서 여기가 0이면 그냥 끝나는 건데 사실은 0이면 끝나는 건데 여기를 정수로 만들어서 두 수의 곱이 정수가 나오게끔 두 식의 곱이 정수가 나오게끔 만들어가는 방법. 조금 까다롭습니다. 아시겠죠? 인수분해 형태를 찾는 게. 두 번째 뭐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자를 줄여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 문제를 풀 때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나면 근과 계수 관계를 탁 정립시키고 나면 요 식으로 올라가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요 식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정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실수잖아. 실수 안에 포함되는 거잖아.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것이 세 가지 조건. 셋 중에 분명히 하나로 여러분들이 문제가 풀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수 조건이 있어. 실수 조건. 실수 조건이 있는 경우도 두 가지 경우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니까, 얘들아, 정수에서 사용했으니까 뭐 할 수 있어?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사용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실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실수의 성질. 실수의 성질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어떤 수든지 간에 제곱되면 0보다 어따?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의 형태. 그러니까 뭐의 제곱 더하기 뭐의 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는 제로가 만들면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런데 다 더했을 때 0이다 라고 얘기하면 얘도 0이고요. 얘도 0이고요. 얘도 0이고요. 이런 형태로 문제를 풀어가는 두 가지 유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어떤 때는 어떤 문제 어떻게 풀고 어떤 때는 어떻게 풀어요 라고 얘기할 때 선생님도 그거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다 보니까 확인되는 거지 내가 야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 저 문제는 저렇게 풀어 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좋지 않은 경우라고 생각하니까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유형 또는 두 가지 유형을 마인드 속에 마음속에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봐야겠다 저 문제는 저렇게 풀어봐야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부정방정식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연립방정식하고 똑같아. 유형적으로 정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유형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바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바로
1번 문제 푸는데 1번에 예제로 나와 있는 문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것을 한번 문제를 먼저 풀어줘 볼게요. xy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y에 마이너스 1은 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거든. 그럼 못 푸는 건데 거기에 xy는 양의 정수라고 되어 있어. 정수, 그지? 정수, 이 말이 중요한 거야. 정수. 그럼 어떻게 풀어요? 1번, 2번, 3번 기억이 나야 되거든. 그런데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있죠. 요런 식으로 두 문자가 곱해져 있는 경우는 인수분해는 K의 형태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수분해는 정수. 어떻게 풀죠? 가로를 두 개를 만들어 놔 이렇게. 그리고 XY를 만들려면 여기도 X, 여기 Y 적으면 XY 나오잖아. 그치? 마이너스 X 만들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쓰면 안 돼. 여기다 마이너스 1 적어야 돼. 그래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여기다 마이너스 Y 적으면 되지, 그지? 그러면 잘 봐봐. 여기까진 만들어졌잖아. 근데 플러스 1이 생겼잖아. 그럼 플러스 1이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1을 빼줘야 된다고. 선생님 마이너스 1이 있는데 그거 말고 마이너스 1 해줘야 여러분들이 맞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에 y 마이너스 1은 2입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바꿔놓을 수 있다고. 그러면 양의 정수라고 얘기했지만 얘들아 정수 조건이라고 얘기하면 잘 봐. 이런 숫자 곱하기 x도 정수고 y도 정수야. 정수에서 빼기 정수하면 정수지. 정수 빼기 정수하면 정수잖아. 그러니까 정수 곱하기 정수도 정수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될 수 있는 건 1, 2, 1. 잘 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도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도 돼.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이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야. 그럼 x 마이너스 1, 1이니까 x는 얼마? 2. 요건 얼마? 3이라고 얘기할 수 있네. 양의 정수 만족하니까 됐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3,2겠지 뭐. 그지? 3,2.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얘기하면 요건 0이니까 0, 얼마가 되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양의 정수 조건 만족하지 않으니까 끝났고,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0이니까 얘도 아니다. 그래서 해는 이렇게 풀어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것이 첫 번째 문제였어요. 그런데 원래 이제 1-1번이라고 얘기할게요. 1번 위에 있는 문제를 풀어갈 건데 정수 조건인데 xy에 마이너스 y에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x제곱, 요것은 0이라고. 만족하는 xy는 양의 정수. 이렇게 하면 여기 곱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가 되게 쉬울 것 같지만 잘 봐봐. 마이너스 y까지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런데 x제곱을 가지고 문제를 풀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은 얘는 여러분들이 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변형을 해야 돼요. 우선은 공통인수를 한번 묶어볼까? x-1이 나왔잖아. 그럼 여기서 x-1이 나와야 되는데 x-1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고,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로 묶어놓고 일부러 x-1, x 플러스 1로 만들어버려. 왜? 완전제곱식, 그러니까 합차공식이 가능하거든. 그러면 x제곱 나와 있는데 마이너스 x제곱 나와 있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나와 있는데 플러스 1 나와 있으니까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4로 바꿔주면 되겠지, 그지? 이렇게 넘겨주면서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야 돼. 그러면 인수분해를 통해서 봐봐. y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해놓고 4라고 하는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야. 표시할 수. 그러면 이제 요런 식이 여러분들이 돼야 이제 문제 뭐 그냥 풀만하군요. 이 정도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차피 곱해서 4, 정수에서 정수, 곱했을 때 정수 나오니까 1, 4, 2, 2, 그 다음에 4, 1. 요 정도만 해도 돼. 왜? 라고 얘기하면 근데 음수도 해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양의 정수잖아. 그러니까 대충 여러분들이 사실 음수도 다 해봐야 되는 거야 원래는. 그럼 이쪽에서 보게 되면 x가 얼마? 2, 이쪽에서는 3, 이쪽에서는 5 나오지, 그지? 2, 3, 5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여기다 2, 3, 5 집어넣어서 y값을 찾으면 얼마 나온다? 얘는 7이고, 얘는 6이고, 그 다음에 얘는 다시 7이 된다. 7이 돼서 이렇게 양의 정수를 만족하니까 순서상을 찾는다라고 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어떤 특별한 인수분해 공식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수분해는 정수의 형태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제를 푸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인수분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두 번째 문제까지 풀고 여러분들 좀 연습을 좀 해봐야,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거부터는 이제 확인할 수 있으니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x제곱에 마이너스 2ax에 더하기 2a에 플러스 4는 0이야.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표시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건 아까 전처럼 인수분해의 형태로 만들기에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보이면 정수 조건이야. 근데 두 근이 모두 정수된다. 모두 정수. 근이 정수. 정수라고 나왔어. 그럼 이게 정수 조건의 근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얘기할 때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보이면 판별식을 쓸지 그 다음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쓸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아까 그랬잖아. 힌트는 줄 거야. 힌트는 뭐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는 거하고 판별식을 쓰는 거의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쓸 때는 보통 여기 최고차항에서 상수란 말이야. 상수. 문자가 안 나오니까 이쪽에 있는 차수와 계수의 차수와 상수의 차수가 동일하면 일반적으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를 보게 되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차수가 달라지면 판별식 쓰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봐. 근이 정수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2a예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얼마? 2a 플러스 4예요. 선생님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쓸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 근과 계수하겠으면 다시 인수분해는 k의 형태로 바꾼다 그랬지? 이유가 있어. 봐. 여기서 2a, 여기서 2a 어떻게 될 수 있어? 사라질 수 있지? 선생님이 아래에서 위를 뺄게. 아래에서 위를. 그러면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알파에 마이너스 베타는 얼마? 4 나오잖아. 그럼 아까 전에 봤던 거잖아. 그지? 아까 전에 봤던 거. 이렇게 표시해 놓고, 얘들아,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그지? 그래 나오지, 그지? 그럼 플러스 1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1 넘어가니까 얼마? 5 나오지. 맞아? 근이 정수니까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가 나온다. 라고 한 형태로 5하고 1, 그 다음에 1하고 5, 5하고 1, 1하고 5.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지금 양의 정수라는 말은 없잖아. 그지? 양의 정수라는 말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1 이라고 하는 형태인데, 잘 봐봐. 얘네들이 지금 크기가 어떠니? 얘들아, 얘네들의 크기가 알파하고 베타는 모르지만 빼기 1 빼기 1 똑같잖아. 한번 해볼게 선생님이. 이렇게 봐봐. 그러면 알파 값 얼마? 2, 여기는 6 이렇게 되지. 여기는 얼마? 6하고 2. 그 다음에 이건 xy가 아니라 얘들아 그냥 근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게 되면 0하고 얼마지? 마이너스 4.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4하고 0이잖아. 그러면 사실 보게 되면 얘하고 같은 거고 얘하고 같은 거야. 왜? 근은 어차피 내가 뭐 어느 게 더 크다라는 말 안 했잖아. 그럴 때 A값과 여러분들이 근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거든. 정수 A값 찾는데 근은 찾았다 얘들아. 뭐냐? 알파 베타가, 그러니까 근 자체가 X값이 2인 경우에는 6인 경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X값이 뭐가 나올 수 있어? 0하고 마이너스 4가 나올 수 있는 두 쌍이 나오는 거야, 두 쌍. 그럴 때 A값 찾으래요. 그러면, 자, 그냥 여기다 놓으면 되잖아. 두 근의 합. 어이구, A는 얼마? 4 나오지, 그치, 이때는. 그 다음에, 두 근의 합. 그러면 마이너스 4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2 나옵니다. 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가셔야만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근과 계수와의 관계까지 알아줬어. 설명해줬어. 잠시 후에 여러분들한테 좀 정리를 해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